네, 요즘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국내 타이어 3사 2분기 이후 전망을 놓고 증권가와 타이어 업계가 서로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산업부 신재근 기자와 알아봅니다. 신 기자, 이 타이어 3사가 지금 한국, 금호, 넥센 이렇게 세 곳입니다. 요즘 뭐 어떤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일단 타이어 3사는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이런 어려움 대부분에 노출됐습니다. 일단 생산 단계부터 시작해서 이 제품 출하 단계까지에 있어서 물류비가 이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 먼저 제품 생산 단계에 있어서는 그 타이어를 만들 때 필요한 필수 재료인 이 천연 고무 가격이 크게 올랐고요. 예. 그다음에 제품 출하 단계에서는 일단 그 전쟁 등의 영향으로 이 물류 대란이 심화되면서 물류비 부담이 늘었습니다. 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1년 전보다 20% 넘게 올랐고요. 그다음에 천연 고무 가격은 10% 가까이 또 올랐습니다. 예. 또 차량용 반도체 대란으로 이 차량 생산이 감소하면서 이 타이어 판매 또한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영향으로 타이어 3사의 올해 1분기 실적은 부진했습니다. 한국 타이어의 영업이익은 이 1,200억 원 수준으로 이 지난해 1분기보다 무려 30% 넘게 줄었고요. 금호 타이어는 5억 원으로 이 적자를 겨우 면했고 넥센 타이어는 400억 원 넘는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한국 타이어의 영업이익률은 이 작년 1분기 11%대에서 올해 7%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노조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까지 겹쳐서 이 한 자릿수 영업이익률이라는 이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값하고 물류비가 올랐고 여기에 차 생산까지 줄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전망에 대해서 증권가와 이제 업계가 서로 다른 시각을 내놓고 있다고 했는데 일단 증권가의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요? 네, 타이어 3사 이제 수익성이 1분기에는 좀 굉장히 부진했지만 이 증권가에서는 최악의 시점을 좀 지났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 일단 주가만 보더라도 이 타이어 업체의 현재 PBR이 0.4배에서 0.5배 수준으로 굉장히 좀 낮아져 있거든요. 이런 이유로 이제 증권가에서는 지금을 매수 기회로 좀 삼아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2분기부터는 물류 대란과 원재료 값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타이어 판매 가격 인상 여기에 일단 증권가는 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수익성이 1분기를 바닥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증권가 실적 추정치를 보면 한국 타이어의 3분기 영업이익은 이 1분기보다 50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금호 타이어는 260억 원으로 또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넥센 타이어는 이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료비, 물류비 인상분을 판매가를 올려서 상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게 실제 좀 가능한 얘기인가요? 네, 일단 먼저 타이어 시장은 이 고객에게 직접 하는 교체형과 그다음에 완성차 회사한테 파는 신차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예. 보통 타이어 회사 실적에서 이 교체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서 80%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예. 증권가가 이제 가격 인상에 이제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보통 일반 소비자들이 우리 타이어를 생필품 사듯이 이렇게 자주 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체 주기가 6개월 이상으로 긴데 타이어 업체가 가격을 올려도 좀 소비자들 가격 저항에 좀 덜 부딪힙니다. 아직 한국에서 판매가가 얼마나 오를지는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2분기 이후 한국 타이어 업체는 유럽에서 최대 10%, 북미에서는 4% 정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네, 증권가에선 타이어 가격을 높이면 이제 그만큼 마진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고 그런데 이제 타이어 업계가 내놓는 반응은 여기와는 정반대 상황이라고요? 네, 제가 각사를 취재를 해보니까 예. 아직 실적 회복을, 수익성 회복을 논하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특히 이제 물류비가 많이 오른 만큼 물론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지만은 하지만 그만큼 또 완전히 100% 올리기 힘들다 이런 반응인데요. 예. 이 제 아무리 타이어가 이제 가격을 좀 전가하기 쉬운 상품이라 하더라도 이 물류비나 원재료비가 오른 대로 닥치는 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그 한국 타이어 기자간담회를 다녀왔는데요. 예. 그 이수일 한국 타이어 사장 역시 현재 지금 물류 비용이 회사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한국 타이어는 2년 전에 약 물류 비용으로 2천억 원 정도 지불을 했었는데 올해는 1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오늘 확인해 보니까 여전히 그 물류 대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일단 코로나19 이전에는요, 이 부산항에서 미국까지 15일에서 20일 정도면은 왔다 갔다
컨테이너선이 왔다 갔다 했는데 현재는 이제 2달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여기 앞으로 물류비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해운 시장이 하반기에 성수기에 진입하기 때문인데요. 예. 이 하반기는 새학기도 있고 크리스마스도 있고 또 블랙 프라이데이, 이 소비 시즌이기 때문에 물동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타이어 업체들의 물류비 부담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또 미국 상무부가 작년부터 한국 타이어 업체에 반덤핑 관세를 물고 있습니다. 한번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은 이 5년간 이어지는 걸 감안하면 최소 5년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타이어 노조의 이런 리스크도 또 있습니다. 이 반덤핑 관세는 이번 정상회담 때 왜 논의가 안 됐나 싶기도 하네요. 이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은 단기간에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반응인 것 같은데 네. 업계도 여기에 대해서 좀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게 있다고요? 맞습니다. 한국 타이어는 일단 먼저 이 물류비를 좀 줄이기 위한 이 작업에 나섰습니다. 예. 보통 타이어 회사들은 이 해운사와 6개월에서 보통 한 1년 정도 이 단기 계약을 좀 맺는데요. 근데 이 기간을 3년으로 좀 늘려서 이 수익 비용을 좀 줄여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네, 계약을 이제 자주 하게 되면 이제 그때그때 가격을 올려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3년마다 하면 일단 타이어 회사에 또 유리하겠죠. 또 수익성이 좋은 18인치 이상 고인치 타이어 위주로 판매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고인치 타이어는 고급차에 탑재되는 만큼 가격이 비쌉니다. 한국 타이어는 전기차 전용 타이어 개발도 마치고 이달부터 판매에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전기차는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제동이나 커브를 놓을 때 타이어 성능이 일반 타이어보다 좋아야 됩니다. 예. 그만큼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고요. 이 금호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이 고수익 제품인 고인치 타이어 판매를 늘리고 제품가 인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고요. 마지막으로 넥센 타이어 역시 원재료 가격 변동에 대응해 기존 천연 고무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인치 타이어 공급이 줄면 또 이것대로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요인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산업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